저는 술도 발암물질이라고 생각하지만 네. 네네. 담배도 사회생활에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채널 한국신장 환우혜입니다. 암 수술 후 환자와 보호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재발과 전이일 텐데요. 오늘은 신장암 환자에게서 가장 빈도가 높게 일어나는 폐전이의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폐전이 치료에는 크게 수술, 항암, 그리고 방사선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동안 항암 치료 이야기는 앞 영상에 많이 담겨져 있으니 꼭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폐전이 수술에 관한 이야기를 전문가를 모시고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아주 정말 바쁘신 그리고 어렵고 힘든 수술을 도맡아 하고 계시는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서울병원 흉부외과에서 일하고 있는 박성윤입니다. 네. 흉부외과는 어떤 과죠? 과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흉부외과는 쉽게 생각해서 그 가슴 안에 있는 장기, 가슴을 수술하는 과고, 가슴 안에는 크게 이제 폐하고 심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크게는 이제 심장을 수술하는 분들이 있고, 많이들 흉부외과라고 그러면 심장 수술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심장 말고 폐나 식도 등을 또 수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의 이제 과가 뭐 심장혈관외과, 폐식도외과 그렇게 주로 나눠지거든요. 그리고 심장도 성인 수술하시는 분들이 있고 소아 수술하는 분이 있고 나눠지고 있고, 저는 이제 폐랑 식도 수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우리가 오늘은 폐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일단 폐 구조는 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합니다. 폐는 풍선처럼 돼 있는데 그 양쪽에 있습니다. 오른쪽, 왼쪽 양쪽에 있고, 이제 크게 봤을 때 한쪽의 폐는 엽이라고 해서 크게 나눠지는데 오른쪽은 3개의 엽으로 나눠지게 되고 왼쪽은 2개의 엽으로 나눠지게 되죠. 폐는 사실 이제 숨을 쉰다라는 호흡과 관련된 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또 다양한 여러 기능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장기일까요? 쉽게 숨을 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만 이제 숨을 쉬는 거는 생명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산소가 필요하고, 산소를 통해서 여러 대사작용을 하고 포도당을 만들고, 그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그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를 몸 바깥으로 내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온 몸에 있는 세포에 그런 산소를 전달하고, 그러니까 산소를 안으로 들어가게끔 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시키는 일종의 필터 내지는 공기청정기,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모든 혈액은 폐를 다 한 번씩은 거쳐서 산소랑 이산화탄소를 교환하게 되죠. 네, 그렇군요. 폐 관련 질환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폐 질환 종류 뭐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요? 폐 질환하면 너무 많아서 책으로 해도 뭐 이렇게 뭐 몇백 페이지 넘는 책 한 권으로 다 설명을 못하죠. 그런데 이제 뭐 크게 설명을 하면은 요즘은 이제 암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폐에도 뭐 원발성 폐암이나 아니면 전이성 폐암이 생기는 그런 암 쪽을 생각할 수 있을 거고, 그 외에 뭐 폐에 여러 가지 염증이 생긴다든지 구조적인 변화가 온다든지 그렇게 나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보통 이제 폐렴이라든지 간혹 뭐 무기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무기폐는 어떤 거를 무기폐라고 하죠? 무기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폐가 찌그러져 있는 거를 무기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무기폐라는 얘기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듣지는 않으셨을 것 같고, 수술한 이후에 폐가 뭐 덜 펴졌을 때 무기폐가 있다, 내지는 뭐 폐렴 이후에 무기폐가 생겼다, 아마 그런 식으로 얘기를 들으셨을 것 같아요. 폐암 사실 굉장히 무서운데 폐암의 발생률 1위잖아요. 이 원인이 있을까요? 1위를 하는 이유가? 일단은 흡연이 많이 관련이 있고, 실제로 이제 흡연율이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폐암도 실제로 올라가는 건 이미 다 입증이 된 거거든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흡연율이 줄어든다 그러면 또 폐암이 또 줄어든 것도 이미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 물론 이제 담배를 핀다고 모든 사람이 걸리는 건 아닙니다. 특히 요즘 보면 젊은 여자분들 폐암에 걸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지금 정확하게는 이유를 잘 모르는데, 이런 분들이 검사를 해보면은 특정 유전자 돌연변이랑 관련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유전적인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한테 내가 어떤 걸 물려받았다 그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외부 자극에 의해서 내 유전자가 손상이 오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 이제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게 담배 안 피는 사람들에서 폐암이 생기는 원인은 미세먼지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실내에 있는 라돈가스, 우리 이제 자연계에서 항상 이제 라돈가스라는 게 존재하는데 환기가 잘 안 되면
저류가 되면서 그런 게 폐암을 일으킨다는 얘기도 있고 네. 또 요즘에 나온 얘기는 음식할 때 나오는 수증기도 관련이 있다는 네, 얘기들을 네. 해요. 그래서 아직 좀 가설 단계이긴 한데 환기를 잘 시키는 게 중요하시겠죠. 네. 특히 여자분. 맞아요. 주방에서 이제 음식 할 때 좀 환기를 자주 시켜야 된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이 담배, 흡연이 폐에 어떤 영향을 좀 끼치고 어떤 질환을 또 유발시키는지 궁금합니다. 간략하게 이야기는 어려운데 네. 담배 연기가 들어가면서 기관지에서부터 폐 염증을 일으키고 그리고 폐 실질이라고 그래서 폐의 말단 부분은 꽈리처럼 되는 게 그런 거를 다 파괴를 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리고 담배 내에는 발암물질이 있기 때문에 흡입되면서 그 폐에 또 암이 생길 수가 있고 네. 그래서 가장 흡연과 관련이 있는 질환하면 폐암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 같은 게 유발된다고 네.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병을 이렇게 하나로 이제 뭉뚱그린 걸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 원래는 한 8차선 정도 되는 길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좁아져서 길이 이렇게 한 2차선으로 줄어들어 있는 상태를 그런 현상을 이야기를 하고 이제 폐기종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천식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그런 게 다 흡연이랑 관련이 있을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도 실제로는 상당히 그 저평가돼 있는 병인데 네. 뭐 우리가 고혈압이나 당뇨 그런 거 많이 있다는 거 이제 생각들을 다 알고 있고 약을 드시지만 실제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유병률이 꽤 많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이 내가 그 병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들도 많고 치료를 못 받고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군요. 네. 어쨌든 담배는 백해무익한 것이 확실하겠군요. 제가 이제 늘 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는 술도 발암물질이라 생각하지만 네. 뭐 사회생활이나 그런 걸 위해서 조금씩 조금? 드시는 것까지는 네. 뭐 그렇다 치더라도 네. 담배도 사회생활에 필요한가요? 근데 담배는 정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담배는 끊으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폐가 어떤 장기이고 어떤 질환들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신장암의 폐전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이된 환자를 보면 저희 폐전이 환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보통 이제 뭐 장기침이 난다, 혹은 뭐 가래가 끓는다, 좀 숨이 조금 찬 것 같다라고.